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하는 대구 사랑방입니다. 가구와 공구, 전자, 전기 제품, 그리고 의류 등 다양한 것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많은 분들이 대구종합유통단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오늘 대구사랑방에서는 대구종합유통단지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대구종합유통단지 관리공단 김상출 이사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구사랑방 시작합니다. 네, 오늘 대구사랑방 찾아주신 손님, 대구종합유통단지 관리공단 김상출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대구 종합유통단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종합유통단지 관리공단 김상출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3월에 관리공단 4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감회가 어떠신지요? 4대에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기쁨보다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벌어져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입주자들이나 대표자들 여러분께서 이 영업하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닥쳐서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 그것이 더 어깨가 무겁고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고 또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한번 극복하고자 어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각오가 저한테까지 가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굉장히 일상도 많이 변하셨을 것 같아요. 취임 후에 어떤 일상을 보내셨나요? 좀 앞으로 이제 입주자 대표들한테 조그마한 이야기도 잘 귀담아 들어서 우리 유통단지 전체 발전과 각 조합 또 각 그 단체 각 개인 영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튼 뭐 각 기관과 각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하여튼 유통단지 활성화 발전에 최선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유통단지 발전을 위해서 정말 예. 쉼없이 발로 뛰는 이사장님이십니다. 예. 제가 알아보니까요, 전자상가조합 이사장으로도 여러 번 재임을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예. 이 상가조합 이사장과 또 관리공단 이사장은 다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 전자상가는 유통단지 안에 사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7개가 있고 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전자상가 사업협동조합, 전기재료관 사업협동조합, 전자관 사업협동조합, 전기조명 사업협동조합, 뭐 하여튼 그 7개가 있는데 의료관 사업협동조합 이런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전자상가 사업협동조합을 이제 3선을 했어요. 그 이제 초장에는 이제 경선을 했고 2대, 3대는 3번은 이제 추대식으로 해서 그래서 열심히 한 결과 또 여러 또 유통단지에서 전체 또 각 조합 대표님들에 또 한번 공단을 한번 맡아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3월 30일 날 공단 이상에 출마해서 또 거기 선출직에서 또 4명이 나왔는데 거기 또 뭐 제가 또 당선되었고 또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4대 1의 경쟁률을 뚫으신 거네요. 예. 이제 이전에는 전자 상가 쪽만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가 예. 전체를 이사장을 맡으셔서 굉장히 어깨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대구종합유통단지 아무래도 대구 유통산업의 중심지잖아요. 예. 하지만 대구 분들도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대구는 그 보면 북동쪽 상격 일원에 그 이제 종합유통단지 있습니다. 도심 속에 이런 업종별 집단화 전문 상가가 대한민국에는 없고 대구에 최초입니다. 이게 1993년 대구시에서 25만 평을 개발해 갖고 지금 현재 현재 돼 있는 인원 업체는 한 3,000개 있고 종사자는 한 10,000명 있는데 이 공단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 좀 세밀하게 주 품목 한두 가지만 이제
아시면은 소비자들도 그다음에 기업이라 하신 분들도 좀 편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이제 산업용재관 칸은 있는데 산업용재관 안에는 가정용 뭐 드라이버나 심지어 뭐 제초기, 그다음 산업용 자재, 뭐 산업용 기계 여러 가지 제조 판매까지 다 하고 있는 이제 산업용재관이 있고 공구부터 기계 부품 산업용품까지 있고 그다음에 섬유 제품관 가면은 섬유 제품관은 그대로 섬유와 그 컷대이라든지 가정의 필수품, 그다음에 가구, 이 섬유에 대한 거는 또 밀집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류관 가면 의류에는 완제품, 의류 옷과 신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NC 아울렛 하는 그런 브랜드가 들어와 있어. 의류의 모든 것은 그 집합이 다 돼 있고, 거기는 하나에 또 예식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전자관에는 보면은 가전제품, 통신기기, 또 뭐 가구, 또 거기도 예식장이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대구에 모범적인 그 예식 손님이 많고 유통단지 또 위치도 좋고 교통도 편하니까 또 그런 또 관이 있고, 전자상가에는 보면 가전제품, 통신기기, 그다음에 아주 요새 대한민국의 세계적 유일한 시식 카메라, 이건 대구에서 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유일하게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산기기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세밀한 프로그램 제작, 설계, 그다음에 AS 이런 것도 세밀화되어 있고, 전기 재료관에는 또 보면 칸인데 전기에 대한 거, 가정용 전기부터 산업용, 아까 아주 공업용 전기, 그리고 아주 공장, 그다음에 한전 이런 모든 제품 납품하는 전기 재료관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 조명관, 가정용 조명부터 시작해서 산업용 조명까지 모든 한테 가정용과 산업용의 전기 조명에 대한 또 일줄되어 있고, 그다음에 4개 관이 또 있어요. 기획관 같은 이런 데나 그 기획관 같은 데는 과학 자재 학교 납품이나 가정의 과학 실습용, 그다음에 건축 자재, 문구, 그다음에 화장품, 뭐 자동차 공사품 이런 것도 있고, 또 일반 물류센터 또 있어요. 일반 물류센터는 가정용 생필품, 아까 천장 코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자파, 그다음에 뭐 하여튼 운송 화물 이런 역할도 이제 하는 그런 일반 물류가 또 있고, 그다음 철강 물류 단지가 있어요. 철강 물류는 아까 말했잖아, 건축을 정책한다든지 철강을 있어야 되고, 비밀을 한다든지 뭐 건축 자재 이런 건축을 짓는데 필수품 그런 게 또 있고, 업무 편익이라는 이런 건 업무 편익은 좋다든지 먹을거리, 식당가, 그다음에 숙박, 호텔 이런 게 이제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11개 이런 품목들이 유통단지에 25만 원에 쇼핑을 10분 내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복합 상가, 복합 지역이 바로 대구 종합 유통단지입니다. 정말 규모도 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도 다양해서 관리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관리공단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관리공단에서는 전체 그 25만 원 안에 3,000여 개 업체, 입주 업체들이 이제 서로 이제 교환되고 바뀌고 양도 양인 승인도 좀 하고 그런 관리도, 그다음에 그 전체 인원이 많으니까 환경 관리 개선, 그다음에 또 입주 업체 업종을 이제 보면은 그 특성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관에는 전자하고 이런 게 취급하고, 뭐 또 어른은 어른만 취급하는 건데 그런 업종 관리하고 또 홍보 역할, 그다음에 단기간에 이제 우리 유통단지가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을 위한 사업도 하고, 또 전체 유통단지 조성 때부터 이래 근무했던 직원들과 해서 뭐가 필요한지 유통단지 도움이 뭐 활성화 어떤 방식이 되는지 컨설팅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좀 공단에서 이 외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총체적인 유통 25만 원 안에 발전 사항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인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시고 예, 발전하실 예, 수 예, 있도록 예, 예. 다양하게 서포터적인 그렇지, 역할을 예, 예. 한다고 도움을 볼 줄 수가 수 있는 있겠어요. 네, 아무래도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대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유통단지도 좀 타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타격이 많아야. 왜냐하면 이거는 첫째 금전하고 관계가 있고 자금 문제 있고, 이거는 또 우리가 또 건강이 또 의료 역할이 아니고 보면은 가정의 필수품과 있어도 현재 있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다 보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필수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 경기하고는 완전히 아주 우리가 제일 타격이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기를 기회로 한번 삼자 임직원들과 해서 우리 관할구청, 북구청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대구시청과 했던 여러 기관에 다니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홍보도 하고 또 지금 소상공인 전체 99.9%가 네. 그 25만 안에 소상공인이 집합입니다. 이 소상공인이 제일 어렵거든요. 지금 대구에서도 지금 여러 밀집된 소상공인은 대구 유통단지가 유일하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소상공인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아주 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상공인들 이제 대구시에서도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신경을 더 써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만 밭해주시면 뭐 중소기업 중앙기업도 노란 우석을 비 올 때 우산을 덮어 씌워주면은 좀 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서포터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이사장님이신데요. 아무래도 힘든 점들을 이사장님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예. 요즘 가장 많이 듣고 또 이야기 나눠주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소상공인분들.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하는 거는 첫째 자금 문제. 자금이 좀 이제 제일 어렵잖아요. 조달이 또 뭐 여러 가지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보증이라든지 이런 게. 이번에 그래도 권영주 시장님께서 또 대구 신용보증재단에 또 소상공인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았고 이야기해서 거기서 이제 담보 역할을 모아는 분 조금 뭐 1억 미만 7천만 원, 5천만 원 그런 지원을 좀 받아서 조금은 그 어려움을 해결은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좀 더 계속 이런 지원이 연결이 돼서 좋고 또 이번 소상공인들이 좀 현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기요금 이런 거라든지 8월 말까지가 끝이거든요. 그런 이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또 지원들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8월 말까지가 아니고 좀 더 연기해서 그런 소소한 일이지만 요금을 하든지 인하한다든지 그런 걸 조금 신경 써주면 소상공인이 좀 힘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지원이 아주 절실한 부분이 네, 소상공인 분들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몇 가지 오래된 규제들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규제들이 있었는지 또 풀리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유통단지 안에는 이제 보면은 간별로 취급 품목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 당시 우리가 개발할 때는 도소매업을 해서 각 간마다 물류를 이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시대가 그 당시 조성 당시보다는 한 20년이 흘렀으니까 좀 시대 변화 흐름이 조금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금 우리가 앞으로 유통단지에서 개척해야 될 사항인데 그 이제 시와 좀 또 이 협조해서 업종 자체를 좀 자유화시켜서 좀 풀어나가서 이 시장 원리에 맞게끔 이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좀 그게 절실히 필요해요. 그거 필요한데 그게 이제 현재 능력으로 이제 우리 유통단지 자체 공단 자체에서는 하기 힘드니 여기서 방송에서 뭐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고 네. 시의 힘을 조금 받아서 해야 될 할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은 좀 더 유통단지도 속도 있게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품목들이 있다 보니까 판매 품목이나 뭐 용도 변경 제한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엑스코선 개통과 관련된 영향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엑스코가 지금 있고 도시 철도가 연결이 안 되는 데는 유일하게입니다. 대구가.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 15손가락 안에 대구가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빨리 좀 해결이 돼야만 이 유통단지 활성화 또 대구 시민들이 편안하게 또 올 수 있고 외국 바이어라든지 동대구 역에 내려서 아주 수월하게 올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지금 유통단지에 오시면 엑스코 행사가 하게 되면은 1년에 200만 명, 300만 명 오는데 교통 문제 여러 가지 또 오고 가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철도가 연결됨으로써 그건 해소도 되고 유통단지 전체 그 25만 번 안에 흐름도 변화가 됩니다. 그 또 대한민국의 투자자들도 유통단지를 다시 볼 것이고 심지어 멀리 가면 세계인들도 유통단지 한번 다시 보고 이 방향, 이 흐름이 좀 속도 있게 흘러가지 않겠나. 중요한 거는 이제 교통 문제가 지금 제일 어렵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교통이 해결이 되면 우리 유통단지의 활성화에 좀 더 박차를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싶어요. 예.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계획, 다른 거 말씀해 주신다면요. 활성화는 우리가 저 이제 유통단지 안에 이제 전체 우리 25만 번 안에 3천여 명 업종이 다양하잖아요. 아까 네. 말씀대로 뭐 전자, 간접용, 산업용 뭐 하여튼 뭐 과학, 자재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여러 가지 흐름이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지금 유통단지 주품 했는 게 지금 오프라인 판매를 이제 좀 뭐 거짓말 60% 뭐 한 70% 가까이 했는데 온라인은 각 간별로 조금 한 20-30%밖에 지금 모였으니까 이 산업 특성화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을 이제 좀 해서 이 진입 장벽을 좀 높여서 소비자들의 표현이 이제 전체 다 지금 코로나19로 이것도 변해서도 온라인으로 많이 변해 가잖아요. 이 코로나 끝나도 이 패턴이 온라인 쪽으로 많이 흐름이 갈 것 같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저희들도 이 새로운 컨벤션 모델을 블랙모스를 구축하려고 체계적으로 이제 좀 해서 정부 지원을 좀 받고 대구시도 도움을 좀 받아서 내 생각에 올해 안에 어떻게 뭐 구축을 하는 틀이라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잘 돼야 되는데 정부의 힘이 좀 필요하고 대구시의 힘이 좀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언택트 또 비대면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변화들이랑 더불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유통단지가 이제 이 구조가 정해졌잖아요. 좀 변화를 일으켜 실곡도가 머물곳과 또 뭐 볼거리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규제가 강해져 있어가 그게 개발 자체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대로 유통단지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구시하고 협의를 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게 해결이 돼야만이 이런 편의시설이 뭐 각 조합에 8%로 되어 있는 게 뭐 40%, 50% 이런 게 돼서 그 외부 투자자들도 유입이 생길 수 있고 이래서 뭐 극장을 하나 시네마 극장을 유치를 한다. 편의시설이 딱 8% 하는 책에 묵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그 극장을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편의시설이 8%가 절대 안 되잖아요. 극장은 뭐 조금만 해도 편의시설이 커야만이 편의시설 한 20-30%, 40-50% 돼야만이 그게 이제 매칭이 되는데 그런 규제 자체도 우리가 풀 수 없는 여건이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대구시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협의가 되면은 그 편의시설이 풀리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나. 네, 종합유통단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섬유 산업을 위해서 패션 창조거리 구성에도 힘을 쏟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 이제 패션 창조거리는 가는 건 유통단지 안에 엑스코 맞은편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지난해 11월에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이제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스튜디오 형태로 이제 구성이 이래 되거든요. 젊은 층들이 와서 이제 여기 이제 국비 25억, 시비 25억에서 50억짜리 공사 큽니다. 큰 거는 금년 11월 완공이 한 11월이나 12월 정도 이제 완공이 예정돼 있어요. 돼 있으면 이게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육성을 하고 창조도 개발을 하고 이 의류와 섬유 이런 연계가 돼서 유통단지 활성화에도 효과도 있고 젊은 층도 그 유통단지 오셔서 이 창업 기회 공간도 생기고 또 학생들도 오셔서 그 여러 가지 창업에 이 신전 디자이너들이 개발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되고 젊은 층에 또 이 많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유통단지 활성화에도 도움되고 섬유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최근 준공이 됐죠. 신기공원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유통단지에 많은 힘이 됐나요? 어떠셨나요? 예, 거기 이제 북구청에서 시비 이제 17억 5천을 해서 올 6월 달에 완공을 했어요. 참 그 신기공원에 아주 무형식물 공원이었는데 이거 잘 해놔서 잘 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완공을 해가 했는데 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수용을 해도 코로나로 해서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 실제 지 역할을 10%밖에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조금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이 신기공원이 그나마 유통단지를 볼거리 실거리가 없었는데 어린이하고 부모들 간에 오시면은 참 좋은 그 구경거리도 되고 놀거리도 공간이 안 되겠나 싶은데 코로나가 빨리 좀 해결돼야만이 맞습니다. 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가족들끼리 놀러 오셨다가 아이들과 놀고 예, 예. 또 유통단지에서 쇼핑까지 하고. 쇼핑까지 하고, 네, 예.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 그렇죠? 신공원 오면 나무 그늘하고 이런 게 참 잘 돼 있거든요. 네. 잘 돼 있는데 그런 역할을 지금 10%밖에 못 하고 있어요. 완공해 놓고 10%밖에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쉽습니다. 네, 이 물놀이장이 100%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네, 코로나19 예. 얼른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경북도청과 연암공원을 잇는 지하도 건설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5년 전에 사실 공단에 한번 관심이 있어서 출마를 해서 그 역할을 하다 그 문제로 해서 좀 불상사가 일어나가 뭐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신기공원이 연암공원이 1.5km래요. 도청에서 이 유통단지 사거리까지 1.5km인데 이게 길이 어떠냐면은 앞산 영대 노탈에서 중앙통으로 쭉 오시잖아요. 그럼 도청교육에서 도청 지하도로 탁 넘어 여기 1.5km 그것만 개통만 돼 보면은 대구에 교통 흐름도 많이 변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물류 변화라든지 아주 유통단지뿐 아니고 대구시 전체의 발전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질 건데 그것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시와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금이 대구시에도 자금 문제가 뭐 권 시장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자금을 동원해 다 쓰고 나니까 좀 힘든데 계속해서 연구해서 개발하도록 이거는 뭐 대구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유통단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정말 변화와 그다음에 혁신,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목표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표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목표는 뭐 유통단지가 제가 이제 마지막 인생의 봉사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이번에 그 일을 여기에 출마하게 되었고 진짜 유통단지가 대구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또 유통으로서 모든 유통을 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유통업계에 또 발전하는데 대구 종합유통단지가 조그만한 영향이라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함께 일하시는 상인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상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유통단지에는 이제 조합의 유통단지 관리공단에는 그 7개 조합분 이사장이 당연직 관리공단 이사로 되어 있고 그다음 4개 단체 협의 회장님들이 그 당연직 이사로 등록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분의 이사분과 또 우리 임직원 그리고 저같이 뭐 이사분들이 좀 마음이 좀 넓고 좀 생각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지금 현재까지도 잘 운행을 하고 있고 좀 더 이제 앞에 미래를 생각해서 관심을 좀 가져가 좀 우선은 아프고 고달프지만 그 고달픔이 행복이 더 빠르다 하는 걸 생각을 좀 가져서 갖고 좀 더 빠른 속도로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앞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예. 바꿀 수 있도록 예. 많은 상인분들께서도 또 조합장 분들께서도 이사장님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도와줘야겠고 확신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예.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대구 종합유통단지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대구의 명물 대구 종합유통단지가 그 25만 평 안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산업이나 뭐 공장이나 이런 모든 제품을 쇼핑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25만 평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대구 종합유통단지를 앞으로 더욱더 사랑하셔서 대구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에 많은 관심과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오시는 고객에 최선을 다해서 유통단지 관리공단 이사분들과 임원분들과 같이 최선을 모시고 최대한 고객으로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통단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구 사랑방 오늘 대구 종합유통단지 관리공단 김상출 이사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구 종합유통단지가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유통단지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대구 사랑방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